덴마크의 왕 클로디어스 권좌를 위해 핏줄마저 배신한 그가 오늘 또다시 피의 음모를 꾸민다. 그의 조카이자 덴마크의 왕자 햄릿을 죽일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칼날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아의 오빠이자 햄릿의 소중한 친구였던 레어티스는 이제 햄릿을 향한 칼날을 세운 채 펜싱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클로디어스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그려져 있죠. 레어티스의 칼엔 독이 새겨져 있고 경기 중 마실 수 있는 햄릿의 와인잔 속에도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클로디어스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승리는 그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이자 왕좌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올드 햄릿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그의 삼촌 클로디어스가 차지합니다. 클로디어스는 아버지의 죽음 직후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로드와 결혼하며 왕위를 찬탈합니다. 햄릿은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합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유령은 그에게 자신의 죽음이 클로디어스의 음모임을 밝히며 복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햄릿은 이 복수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혹시 악령에 의한 속임수는 아닌지 의심하며 클로디어스를 향한 마음이 정당한 분노인지 혹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한지 의심하며 고뇌에 빠집니다. 햄릿이 자신의 방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유명한 독백이 이어집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나운 운명의 화살을 맞으며 참고 견디는 것이 더 보상한가 아니면 맞서 싸우다 쓰러지는 것이 더 나은가. 햄릿은 자신의 존재와 이 세상의 고통을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운명을 거스르며 싸울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클로디어스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하며 그의 반응을 살피는 등 확신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햄릿은 한때 기회가 왔을 때 클로디어스를 죽일 수 있었지만 망설입니다. 그 장면은 클로디어스가 기도하는 순간으로 햄릿은 이때 클로디어스를 죽이면 그가 죄를 속죄한 후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죄 중에 있을 때 죽이기를 원하며 그 순간을 놓치죠. 햄릿은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망설임으로 기회를 놓칩니다. 그 과정의 실수로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햄릿은 어머니 거트로드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강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거트로드의 방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는 왕을 위해 햄릿을 염탐하고 있었죠. 햄릿은 커튼 뒤에 누군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클로디어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햄릿은 주저없이 칼을 휘둘러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나 햄릿이 죽인 사람은 클로디어스가 아니라 그의 약혼녀의 아버지 폴로니어스였습니다. 폴로니어스의 죽음은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전개시킵니다. 그의 딸 오피리아는 사랑하는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정신이 나가고 말죠. 오피리아는 미쳐버린 상태에서 강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햄릿과 주변 인물들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햄릿의 위협에 불안을 느낀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친구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오티즈의 분노를 이용해 햄릿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레어티즈에게 펜싱 결투를 제안하며 이 결투에서 햄릿을 죽일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레어티즈는 펜싱 결투에서 햄릿을 죽이기 위해 검에 독을 묻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클로디어스는 혹시라도 레어티즈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독이 든 와인을 준비해두고 햄릿이 지치면 그에게 와인을 마시게 할 계획을 세우죠.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펜싱 결투를 제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선 경기처럼 보이지만 레어티즈는 이 결투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완수할 계획이었죠. 햄릿은 이 결투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투가 시작됩니다. 결투가 진행되는 동안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로드가 실수로 독이 든 와인을 마십니다. 이때 클로디어스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거트로드는 와인을 마시고 쓰러져 죽어버리죠. 햄릿은 어머니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설상가상. 결투 중 레어티즈가 독이 묻은 검으로 햄릿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검이 뒤바뀌어 레어티즈도 햄릿에게 같은 검으로 찔리게 되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레어티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클로디어스의 음모를 고백합니다. 분노한 햄릿은 독이 묻은 칼로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이어서 독이 든 와인을 클로디어스에게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결국 클로디어스는 독에 중독되어 죽게 됩니다. 햄릿도 이미 독에 중독된 상태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클로디어스를 처단한 후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덴마크 왕실 전체가 파멸로 치닫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음모,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히면서 왕실은 전멸하고 햄릿은 비극적인 영웅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복수는 그에게 의무였지만 그 의무는 그의 영혼을 찢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오피리아를 잃고 사랑마저도 복수의 제물이 되었을 때 햄릿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사랑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햄릿은 칼에 찔리고 그의 어머니는 독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햄릿은 복수를 결심하죠. 죽음과 배신 그리고 우유부단한 복수. 결국 남은 것은 파멸과 침묵뿐이었습니다. 햄릿의 우유부단함은 그의 복수를 지연시키고 결국 그의 비극적 결말을 초래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그 생각의 늪에 빠져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못했죠. 햄릿은 복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복수가 정당한 것인지 그저 또 다른 폭력일 뿐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햄릿은 자신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그 결과는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를 정의로 착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햄릿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나치게 생각만 하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이 작품은 우리가 삶에서 성찰과 결정을 조화롭게 다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생각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죠.